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본격 경쟁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TVN 스포츠. 자, 2024년 1월 30일, 와 벌써 1월 30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17시 0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사전에 이제 역시 또 결혼의 두려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혼은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뭐 동거를 시작했다, 아니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것처럼 대표팀 감독과 대표팀 그리고 축구 팬도 계약과 동시에 이제 함께 하게 되잖아요. 네. 얼마나 함께 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네. 이런 면이 있었나? 새로 알게 된 느낌? 우리 안 좋게 좀 바라본 그런 내가 느낌이면 잘 안. 그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대표팀 감독이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집에 잘 안 들어오네? 왜 이렇게 그건 집을 많이 알았거든요? 비우지? 외박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근데 그럼 형님 입장에서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 배우자 어떤가요? 좋죠. 네. 결혼 관계는 그런데 예. 이거는 대표팀 관계는 또 다르죠. 다만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결혼이든 연애든 그랬을 때 항상 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크리스만 감독은 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결승전까지 뭐 숙박이든 뭐든 떠나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결혼을 따지면 이제 중매쟁이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그죠. 결혼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그렇죠. 네, 근데 정략 결혼 뭐 얻는 게 있잖아. 서로 간에 이건 뭐 기업도 M&A 하고 막 그런 게 정력 결혼인데 우린 뭘 얻었죠? 지금까지는 별로 얻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그, 네, 그 미소가- 중매쟁이가 뭘 얻었나? 거기서 다 가져간. 네. 오. 뭐 어쨌거나 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수시간 후에 우리가 아시안컵 16강 네. 사우디전을 합니다. 사우디전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네. 모든 언론에서도 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를 비롯한 다른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또 축구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아시안컵의 저희 히트 상품은 김진규 감독인데 네. 진규 쌤이 YTN에 나가 계셨더라고요. 나가셔서 이제 이스타TV인지 착각하시고 YTN에서 이제 맞다이를 까야 된다. 생방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그리고 그냥 헛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을 하시면서 단어가 안 떠오르셨는지 네. 신중하게 고르신 단어가 맞다이였어요. 예. 그거 외에는 이 적확한 표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네. 이따가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네네. 한번 물어보는 해야죠. 어쨌든 사우디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거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하나 떨고 가죠. 네. 백승호 잉글랜드로 갔습니다. 네. 버밍엄 시티로 갔습니다. 네. 네. 뭐 축하는 합니다. 유럽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네, 다름슈타트 때 이후로 잉글랜드는 처음인데 기대가 좀 됩니다. 범업 시티가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챔피언십에서 20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백성호 선수가 버밍엄 시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갔을 때 상황은 좋지 못하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버밍엄 시티에 일본 대표팀 소속의 미우시코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 잘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 효과를 또 다시 원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버밍엄 시티가 아무래도 지금 20위에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웨인 루니가 네. 사실 팀을 좀 말아먹었어요. 보통 말아먹은 게 아니죠. 좀 심하게 말아먹었어요. 네. 그래서 웨인 루니는 결국 경질이 됐고 네. 새 감독이 왔는데 새 감독이 이제 모브레이 감독입니다. 네. 근데 이 모브레이 감독이 찾아보니까 썬더랜드 때도 백승호 선수를 원했대요. 그러면 감독 픽이 감독 확실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썬더랜드로 이제 그 당시 백승호 선수가 가기에는 워크퍼밋과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썬더랜드로 결국 가지는 못했고 모브레이 감독도 승모 써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결국 이제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모브레이 감독이 버밍엄 시티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브레이가 다시 한번 백승호 선수를 원한다는 어떤 이야기를 전했고 모브레이 선수 감독하고 우리 이제 에피소드 기성용 선수하고 네.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성용 선수가 직접 야 모브레이 감독이 너를 그렇게 원한대라고 백승호 선수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줘서 나를 원하는 감독, 그러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백승호 선수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 후에 네. 마음이 완전히 그쪽으로 쏠렸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감독 픽이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번은
이 선수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줄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실 백승호 선수가 어쨌든 해외 경험이 있습니다만 잉글랜드는 처음이잖아요. 네. 가면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적응이 좀 안 돼. 그럼 초반에 조금 본인 기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럼 계속 밀어주잖아. 그래도 만약에 감독 픽이 아니고 감독은 원치 않았는데 구단이 꽂아서 들어간 선수면은 또 구단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부진할 경우에 일단 뭐 벤치를 내린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 픽이면 계속 밀거든요. 그쵸. 그러면 활약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지 않나.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팀이 안 좋은데 그쵸. 감독 픽으로 데리고 가면 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바로 출전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백승호 선수가 과연 포지션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이게 네. 약간 궁금하긴 해요. 지금에야 거의 뭐 삼선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전북 때부터 대표팀 뭐 이렇게 삼선 미드필더로 이제 많이 뛰긴 했지만 사실 뭐 윙어도 뛰었었고 그치, 좀 더 앞자리에서 뛰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브레 감독이 이 선수의 장점을 어디서 보고 어떤 포지션에 뛰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백승호 선수가 뭐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사실 전북에 있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런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도 전북에서 뛸 때 가장 잘했던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 삼선은 좀 오히려 좀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2021년은 삼선에서도 꽤 괜찮았던 네. 때가 있었지만 이후에 보면 압박이 들어왔을 때 백승호 선수가 우리가 아는 백승호 선수의 이름값치고 좀 아쉬운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활동량을 좀 내세운 조금 그보다 윗선의 중앙 미드필더. 좀 자유롭게 이제 풀어졌을 때 좀 더 백승호 선수가 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버밍엄 시티가 저도 뭐 버밍엄 시티 경기를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을 아무래도 위주로 좀 이렇게 팀의 상황을 좀 봤는데 미드필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전반기 때 시즌 시작할 때는 수니치 비엘리크가 일단 미드필더 쪽에 주전으로 나왔고 이 조던 제임스라는 선수가 요즘 아탈란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조던 제임스는 미드필더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고 다른 뭐 측면도 보고 되게 멀티 자원이에요. 근데 조던 제임스, 비엘리크, 수니치 이렇게 4-2-3-1이나 4-4-2 기준으로 두 명의 미드필더를 삼선이나 중앙에 세울 때 이 선수들이 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4-2-3-1일 때 공미를 세우면 덴벨레, 바쿠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미우시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드레 도젤이라는 선수를 영입했고요. 또 한 명 프리차드도 지금 영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영입설이 있는 선수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삼선도 그렇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그렇고 이미 지금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한 3명가량 이상이 있는데 인원이 많다.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방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조던 제임스 아탈란타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당장 나갈 거라고 보장하기에는 지금 1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봤을 때 끝났죠. 뭐 그렇죠. 깔 거의 가능성이 높죠. 예. 이러면 이 선수들 안 떠나고 남아 있으면 백승호 선수 입장에서 사실 너무 이 스쿼드가 포하거든요. 사실 조금 경쟁이 특히 겨울에 왔기 때문에 좀 뛸 자리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나는데 어느 팀이나 덴벨레가 있구나.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덴벨레는 많아요. 덴벨레는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은 겨울에 영입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전반기에 주전으로 뛰었든 아니든 그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을 못한다는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영입했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에게 먼저 기회는 갈 것이다. 근데 백승호 선수가 그 기회를 살려야지만 잘. 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6년 3월까지 계약한 거 봐서는 백승호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런 부분이 감독 픽이 가지는 좀 장점이 네, 아닐까 네. 싶은데 잘하겠죠. 좀 해야죠. 네, 좀 개인적으로는 위쪽에 공격적으로 자유도를 뒀을 때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쵸. 그 감독이 잘 쓰면 이 정도 레벨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멀티니까 예,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은 이거 경쟁할 때 분명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자, 백승호 선수 어쨌든 다시 이제 해외 진출했으니까 거기서 더 높은 무대로 네. 갈 수 있게 또 좋은 활약을 저희가 기원을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전 이제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시부터 경기가 펼쳐지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잘 풀려요. 그럼 어떻게 잘 풀릴까요? 누가 잘할까요? 약간 사우디전 상상해보고.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우디를 꺾고 16강에 간다는 그림을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네. 누가 잘할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머릿속에서 그림이 파바박 떠올라야 그쵸. 되는데 잘 안 떠오르네요.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죠.
왔나요? 왔어요. 누구죠? 황희찬. 선발이에요, 서브예요? 저는 선발이에요. 선발이다. 예, 이번은 말레이시아전은 그래도 교체로 뛰었고 네. 네. 우리 입장에서 황희찬 선수 몸 상태가 어떨지는 사실 뭐 모르죠. 알 수 없죠. 예, 저희가 뭐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16강인데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안 세우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닐 것 같아요. 선발로 만약에 세워야죠. 몸만 건강하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가장 활약하기 좋은 때이다. 왜냐면 사우디 경기 보면 저 이스타 TV에 지금 영상 분석한 맞아요. 그 영상도 있는데 측면 뒷공간 내주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윙백이 올라오는 시스템이거든요. 황희찬이면 그곳을 단번에 개인 능력으로 뚫어내서 골을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다. 지금 딱 상상해봤는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왼쪽. 왼쪽. 그러면 김진수도 나오나요? 저는 제가 생각한 베스트는 당연히 김진수지만 예. 클린스만 감독이기 때문에 예상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김진수 선발을 일단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황희찬 라인으로 왼쪽을 좀 잘, 네. 우리의 왼쪽이 잘 돼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영주 형은요? 저는 역시 이강인의 활약을 좀 예상을 합니다. 사실 사우디하고 경기가 대량 득점 경기로 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수비력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기는 접전으로 가되 치고 박지만 접전으로 가되 결국 이제 한두 골 차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세트 플레이에서 왼발을 번뜩이면서 코너킥에서 도움을 기록하거나 프리킥에서 골을 넣는 장면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측면 수비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측면 수비가 얼마만큼 버텨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경기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김민재가 다시 한번 미쳐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진짜 미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 굉장히 유력하니까 김민재의 또 원맨쇼 같은 수비 활약이 필요하다. 네. 약간 그거죠. 우리가 중원이나 수비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게 좀 문제잖아요. 엄청 간격이 넓어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네. 다만 김민재가 모든 것을 거의 없었던 상황처럼 다 지워버린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지금 말씀이신 것 그 같아요. 약간 종합해보면 어떤 전술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아주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야 된다. 그날 제가 컨디션이 이거- 좋기를 예. 좀 미안한 얘기인데 네네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소위 얘기해서 축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 거 굉장히 창피한 얘기인데 네. 감독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선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결국 선수 퀄리티는 우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맞아 떨어질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표팀에서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 선수들의 부상이라든가 선수들이 좀 부진한 부분, 그 포지션들이 문제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감독은 무언가 변화를 주고 뭔가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이 좀 미쳐줄 필요성이 있고 잘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방금 전에 영주 형이 얘기한 감독이 그런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서 변화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클린스만은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탑 레벨에서 못 뛰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대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결속 얘네들의 컨디션이랑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플러스 주장이 항상 팀에게 우리 이길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돼. 그런 정신력이 중요하지. 너네 이길 수 있어. 자, 내 눈을 봐. 넌 득점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허경영인가요? 그러니까 느낌이 당연히 그래야 정상인데 제가 본 몇 개월 동안의 클린스만,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누군가의 자서전, 그다음에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메워야지라는 것보다 본인의 그 어떤 철학이 엄청나게 확고하고 그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 확신은 거긴 거죠. 단기 토너먼트는 전술이 아니야. 야, 니네들끼리 서로 동기부여하고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기자들 갈 생각하지 마. 기자들 무조건 결승까지 해. 이렇게. 혹시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은 내가 못 내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왠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확정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형 감독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그래 할 수 있어 말만 해놓으면 선수들이 알아서 야 3경기 뛰어보니까 안 되겠다. 야 측면에서 너는 이런 식으로 돌고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 그럼 선수들이 알아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2024년도에서 최악의 날이 1월 25일이었거든요. 네. 25일 맞나? 그날이었어요. 왜냐면은 새벽에는 바르셀로나가 빌바오에게 코파델레이 8강에서 탈락하고 저녁에는 한국이 말레이시아하고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공통점은 전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에게 해줘 이거를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언론에는 우리는 다 우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좀 약간 돌아버려. 그럼요. 그런데 아마 이건 이런 얘기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표팀 내부에서도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자 하면 야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뭔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선수들은 분명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경기장을 맞춰야지 일단. 저는 그것도 잘. 그런가? 네. 그러니까 약간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당연히 이제 유럽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기 네. 때문에 전술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죠. 예전에 레드냅 감독 같은 경우에도 레드냅 감독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는 뭐 도파눌 이를 지시하는 거 나 이런 거 잘 안 해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진짜 전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좀 더 큰 틀만 정해주고 아마 그런 유형의 감독 약간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근데 진짜 네. 그 사람이 단어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다르잖아요. 저는 찬우 형이 방금 쓴 올드스쿨 혹은 클래식하다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저는 그걸 약간 바꿔서 구식이다. 그렇지 않나요? 낡았다. 구식이야. 그래. 구식 맞아. 그 다음에 구식. 그거 있었고 쌍팔년도 뭐 이런 단어 근데 그게 나오면 올드스쿨 그럼 괜히 약간 느낌이 고급스럽단 말이야. 맞아. 약간 나도 그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 크리스만 감독은 나띵이다. 나띵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그거는 고급스러움이랑 아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하튼 아니, 그냥 근데-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이제 이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평가전에서 우리가 사실 결과가 꽤 좋았잖아요. 실점도 잘 안 하고 결과가 좋아서 거기에 도취돼서 그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굉장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계속 이기고 뭐 실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반대 여론이 많이 잦아들었죠. 그렇죠. 네. 그게 초반에 이제 안 좋았을 때 못 이기고 이랬을 때는 막 난리 났잖아. 나오다가 또 이기고 막 이러면서 잦아들어서 실점도 계속하고. 무슨 말을 해?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못 이길 때나 이길 때나. 그쵸.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뭐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제가 봤을 땐 별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큰 차이는 네. 있죠.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 안 그 나오는 차이가 거. 있는 네. 거죠. 결과는 차이가 크죠. 큰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보여요. 이런 팀은 강팀이 아니에요. 이겨야 할 때 이기지 못하고. 안 이겨도 되는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건 강팀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감독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술을 어떻게 짰는지, 플랜 B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아까 전에 올드스쿨 이야기했잖아요.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서 세부 전술을 잘 안 짜준대요. 그러면 선수들의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 플랜 B 가동하는 거 보면 선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니 이 선수를 넣으면은 뭔가 상황이 바꿔진다 이런 걸 알고서 플랜 B를 준비하고 그것이 또 효과를 보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클린스만 감독은 주위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나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선수들이 잘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좀 답답함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선수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감독이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그래서 감독이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선수들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아마 그래야 공격수들 팀으로 다 스트레스가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골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까봐. 근데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은 그렇게 해서 골을 많이 넣었잖아. 그렇죠. 사실 좋은 골을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이게 넣었죠. 너무 많이 스타라 네. 폭격기였어, 폭격기. 그 완전 스타 공격수 중에 되게 명장 있나? 지단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근데 그냥 완전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적어도 우리가 완전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공격수는 확실히 없는 것 같긴 아니 합니다. 이거는 되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고 사실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사비 알론소 같은 감독도 있지만 램파드 제라드 같은 감독도 있고 네. 다 스타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보면 뭐 크루이프가 윙포드나 이런 거 보면 뭐 크루이프나 여러 명 있죠. 뭐 지단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약간 예전으로 가면 최전방 공격수 그건 뭐 톱이든 투톱이든 그들은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네. 공격수는. 진짜 네. 골에 대한 내가 골 넣겠다는 그렇지. 예를 반니스텔로이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이건 클린스만 얘기는 아닙니다. 그 포지션과 감독이 되게 잘 맞는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은 잘하지 못한다는 아니고. 시모네 인적이 명작이네. 심작이는 맞아. 공격수 그러네. 출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선수 때는 선수 때 그렇게 잘 나가지고 형이 낫지. 내가 이거 형이 훨씬 나았잖아. 근데 감독으로 필리포 인자기는 좀 별로잖아요. 근데 별로인 것처럼 필리포 인자기는. 뭔가 그냥 이건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럼 찬호 형은 만약에 잘 풀리면 뭐가 잘 될 것 같나요? 누가 잘 될 것 같다? 일단 잘 풀리려면 미드필더가 풀려야 돼. 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내에서 이제 양쪽에 공격진하고 수비진하고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실 이거 메꾸려면 미드필더들이 진짜 죽도록 뛰는 그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좀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공이 전개가 될 때 좋은 팀은 어쨌든 간에 중앙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죠? 중앙을 이용을 해야 그래야지 시야도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을 관장하고 공간도 파악하고 이러면서 공이 들어가는데 중앙을 안 거치고 일단은 측면에 주기 바쁘니까 그래서 경기를 공만 오래 갖고 있지 사실 실속은 없는 없죠.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저는 특히나 황인범 같은 선수들 황인범 선수 이번 대회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왜 못하지? 나름대로 또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을 때는 곧잘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잘해요. 잘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결국 과도하게 지금 황희범 선수에게 부담. 아니 박용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용호 선수 개인 폼 안 좋은 것도 뭐 그거는 사실 그 이전부터 약간 그랬던 점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야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못할 정도인가? 저 대표팀에 뽑힌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기적같이 컨디션이 12시야. 네. 그래서 나 이런 과중한 부담 받아도 괜찮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불살르리라. 뭐 이러면서 잘하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의 미드필더들, 사우디가 비교적, 그러니까 만치니 감독이 이제 백포 쓰다가 백스리로 바꾼 이후에도 굉장히 좀 높이 좀 라인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공간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끌어당겼어. 네. 그 뒷공간을 미드필더들이 공을 좌우 측면에 빈 공간에 쭉쭉 뿌려주고 황희찬이 받고 이강인이 받고 손흥민이 받고 이러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경기는 간격 유지 안 되면 엄청 당할 수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삼각 패스를 통해서 측면으로 가거나 네.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 좌우 측면 자원들이 올라가서 3-2-5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결국 중원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네. 이 경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에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박용우 선수라든가 황인범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청소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타입의 선수들도 좀 아니긴 하죠. 네, 근데 그런 타입의 선수가 필요한 경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난 아니 뭐 이거 좀 되게 의미 없는 메아리인데 전 박진섭을 좀 적격 기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진섭은 쓸어주는 게 되니까. 네. 이승민 선수나 네. 왜냐면 그런 왜 선수들이 뽑았어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그 중앙에서 개싸움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박진섭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K리그 2 시절부터 상대를 정말 잘 약올리는 선수입니다. 사우디 만약에 이번에 박진섭 상대해봐. 홀릴 거예요. 상대 외국인 공격수들 박진섭 만나면 경고 개받으면서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목소리도 쇳소리라서 무서워져. 눈 마주치기가 무서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보디가드가 없는 가운데 수비는 흔들리고 있어요. 수비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경기마다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잡으려면 중원에서 좀 중원 숫자를 늘리던가 아니면은 중원에서 말 그대로 파이터를 한 명 두던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제 얘기를 기사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딱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한 줄 딱 그겁니다. 클린스만 중원 늘리고 선수 간격 좁혀요. 이게 맞아요. 숫자를 일단 늘리면 당연히 간격이 좁혀질 텐데 그러면서도 지금 전술 내에서 선수들 간격 더 좁혀야 됩니다. 여기 사우디 중앙 미드필더도 공격 침투하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온 선수만 내려오면서 스위칭하고 되게 측면으로 빠지는 것도 스위칭해서 잘 빠지죠. 그런 식으로 측면 폭 벌리는 윙백들이랑 안쪽에 들어있는 선수들이랑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잘해요. 이거 막으려면 우리
원볼란치로는 택도 없습니다. 좌우를 다 막아야 되는데 한 명으로 막나요? 무조건 2명, 3명은 일단 숫자가 갖춰져야 되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간격은 좁혀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강조해야 돼요. 뭐 한편으로는 사우디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죠.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반면에 사우디는 다른 뭐 요르단이나 아니면 뭐 이란이나 이런 쪽 선수들처럼 체력 조건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아니어서 또 힘싸움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2000년대 들어와서의 사우디의 특징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골을 잘 못 넣습니다. 이번에 태국전도 만들어내는 기회에 맞아. 비해서는 생각보다 골을 잘 못 넣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수비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은 뭐 매경기 이렇게 실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번 경기 뭐 4실점 뭐 이렇게는 약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등차 수열이거든요. 1, 2, 3, 4, 4 4야. 그러면 사우디. 예. 4, 5. 잠깐만.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겠죠? 진짜 아니겠죠? 아니, 아, 1, 진짜 2, 아니겠다, 3 하고 다시 1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아니, 그럼 0부터 가야죠. 예. 그럼 베스트긴 한데 네. 사우디인 줄 몰랐네.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이름이 사우디고 실점은 0실점이게. 그런데 이제 양 팀의 조별리그에서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 뭐 사우디는 마지막 태국전이니까 힘을 뺐다고 봤을 때 그 경기가 이제 무승부였고, 그리고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 넣었잖아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6실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들은 신경을 쓰고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만치니 감독도 인터뷰 보니까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6실점 했다고 해서 네. 강팀이 아닌 건 아니다. 이 팀은 선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실점하더라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왜냐하면 이 팀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감독 수준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만치니가 유럽에서 보여준 게 얼마인가? 그러니까요. 비교가 안 유로우 돼요. 감독이. 감독 대단합니다, 레벨만 놓고 보면 만치니.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진짜 연봉 차이만큼 나. 네.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만치니가 그 돈을 받는 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좀 많이 받죠. 2위야. 근데 또 2, 3, 4위는 또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네, 뭐 다 거기서는 거기서. 좀 네. 덜하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 중원이 좀 잘 돌아가야 되고 황희찬,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별리그의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좋지 않은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아주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이길 확률이 그럼 많이 줄어들겠죠. 조별리그랑 똑같다면. 지금까지 만나본 그래도 이제 축구인 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 선수들의 체력 수준이랑 몸이 풀리는 건 요때부터가 올라오는 건 맞을 거다. 우승권 팀은 보통 이때부터 네, 올라오니까. 그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다만 선수들의 컨디션은 16강부터가 좋긴 할 거다. 네.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되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술적인 어떤 변화는 없을 거라고 없을 개인적으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없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바뀌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클린스만이 아닌 건데 그러면 진짜 트릭이죠. 그거는 쌉트릭이죠. 그건 진짜, 트릭스터야. 네. 마블 히어로예요, 그럼. 예.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누가 나올까요? 오현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손흥민이 나올 가능성이 손톱. 황희찬 선수를 기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올 확률이 좀 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그러면 높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손흥민이 톱으로 가고 네.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가고 예. 황희찬이 왼쪽으로 왼쪽. 간 다음에 중앙에 배치된 공격형 미드필더 있잖아요. 네. 플레이할 때는 슬쩍 내려오세요, 그냥. 좀. 알아서 내려와서 그게 이제 이대성 선수가 자주 네, 하는 그쵸. 역할이기도 미드필더에서 하잖아요. 은근히 3미드를 만들면서 이재성이 이거 간격 좁히고 잘하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하면 결국은 감독이 지시한 거랑은 좀 다르게 경기가 전개될지라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메시 보고 최전방에 쓰라고 했는데 메시가 루이스 수아레스 보고 야 똥보야 네가 최전방 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트래블을 달성했다지 않습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야, 니 가. 아니 이렇게 해서 팀이 잘 돌아가면 그 영광은 크리스만 감독이 가져가는 거예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루이스 수아레스가. 똥보야. 네. 또 하나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조별리그 때는 경고 트러블이 우리가 바레인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주축자원들 특히. 조별리그 때는 카드를 받고 있는데 요르단전 상황이 우리가 또 그 경기 중에 너무 안 좋기도 했고
여기서 내가 수비하다가 카드 또 받으면 다음 일정에 큰 지장이 생겨. 특히 16강에 못 나가. 이런 부담 때문에 선수들이 좀 수비를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6강부터는 굳이 물론 다음 일정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진짜 실전이거든요. 아니, 그냥 해야 돼요. 네, 그냥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네. 뒤가 내- 없어 어차피 지면. 그냥 예를 신경 쓸 들어 거 없어요. 올라가. 그래서 못 나와. 네. 그럴지라도 그냥 그냥 해야 이기려면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해야 돼. 생각하고 옐로 트러블이니까 이거는 네. 토너먼트 이 KO 스테이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수비 적극성은 올라오지 예. 않을까. 이기고 있을 때나 생각할 거고. 그렇지. 맞아요. 예, 이기고 있을 때나 생각할 거고. 그냥 경기마다 잘해야 하는 네. 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선제골 넣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기고 그쵸. 있다면 뭐 손흥민이라든가 다른 이 카드를 받고 있는 김민재도 자원들을 좀 빼주면서 네.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계속 요즘에 그 선제골 넣고 뒤집혀가지고. 씨. 그것도 맞아요. 골은 네. 항상 빨리 넣는데. 일찍 넣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성은 좀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만 왠지 또 사사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게 뭐 확실해 보이죠. 네. 근데 사사이에서 만약에 손흥민, 이재성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거 사이사이 같으니까. 손흥민, 이재성 이렇게 네. 나왔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뭐 똑같이 손흥민, 오영규, 손흥민, 조규성 이렇게 조규성, 나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대대적인 변화가 선수들끼리 이루어져야죠. 네. 손흥민이 은근슬쩍 왼쪽으로 오고 황희찬이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강인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3미드를 또 한번 만들어보는. 자, 그건 이제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4-4-2와는 별개로 선수들 자체 포메이션 따로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그 클린스만 감독이 피파에서 그 테크니컬 그것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면서 알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화내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기면 예. 이기면 그 영광은 감독이 가져간다. 근데 저는 클린스만 감독의 예를 들어 예. 제가 보이는 장점은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잘 풀려. 그럼 전반 끝나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 펩 같은 그런 완고한 스타일은 골을 넣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넌 나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클린스만은 내가 시킨 걸 다 어겼어. 근데 2대5로 이긴 상태 전반 마무리했어.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생각해. 야. 괜찮아. 내 말 좀 어겨도 돼. 결국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전술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야.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실점하지 마라. 그래. 이것만 얘기하고 끝이야. 그래서 야 내가 얘기한 거 어겨도 돼. 뭐 백스리 있을 거 네가 알아서 하고 실점 안 하면 된다. 그럼 이기면 야 잘했어. 이런 타입이야. 아니, 그럼 또 사람은 좋아 이 얘기 나오죠. 아니 그 상황이 되면 이게 바로 내가 지시한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야 있어. 이제 알아듣겠니? 그렇게 알아서 잘 해보란 얘기였거든. 왜 이렇게 못했니 그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가끔 어떤 분들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떨어져서 정신 한번 차리고 쇄신하자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떨어진다고 해서 쇄신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습니다. 지금 64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할 만큼 최대한해서 올라가고 쇄신은 별개의 문제다. 네. 네, 떨어진다고 쇄신되지 않는다. 그 우승해도 우리가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쇄신해지기 그렇죠. 일이 네. 있어야 되고. 네. 저는 아마 뭐, 우승도 그냥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번 감독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감독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여실히 지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독이 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PT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의 어떤 그 픽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분 이제 끝 아니에요? 임기? 뭐 그거는 아, 항상 언제나 그렇죠. 예. 뜻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아, 그런가? 네. 저는 사실 뭐 면접이나 PT나 이런 데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좀 과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 왔고 뭐 상견례 할 때도 내가 엄청 열심히 살 것처럼 막 진짜 정말 하인처럼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는 하인처럼. 않아요. 예, 다행입니다. 네.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평시보다 아래? 네, 그래서 그게 문제지. 예.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평가가 잘 돼야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잘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강은 가야 돼요. 8강. 그래. 8강은 가야지. 8강 가야지.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네, 그렇습니다. 8강은 가야지. 자, 그러면 도와 다른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명경기. 이후에 토너먼트 레벨에서 또 어떤 경기들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가 어느 경기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이라크와 요르단 경기가 아닌가. 네. 네. 조별리그 끝났을 때 네. 16강 대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야 이건 무조건 빅매치다. 딱 느낌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성적이랑 별개로 네. 지난번 월드컵도 그렇고 이번 아시안컵도 그렇고 카타르가 대회빨이 있나 봐. 아니, 대학발이 있어요. 좀 재밌게 나와. 진짜잖아. 월드컵 재밌어, 재밌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아시안컵 솔직히 좀 재밌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이것도 24개국으로 확대한 첫 번째 대회. 예. 그쵸, 그쵸. 웃긴 건 유로는 24개국으로 확대한 첫 번째 대회. 유로 2016. 재밌었잖아요. 솔직히. 예. 임팩트가 덜했죠. 그 재미도 재미없었지. 없었고 와 이거 뭐 이런 야 수준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냐? 24개국 늘리니까 근데 여기는 24개국 늘리니까 더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제 스코어적으로도 봤을 때도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이런 게 있어서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충격의 이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로 보이는 후세인의 이 비건 네. 먹방이 먹방. 네 이게 그 양고기를 같이 만사프를 먹는 요거를 패러디한 네. 거라고 하면 요르단의 하더라고요. 식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둘러앉아서 먹는 거 그거를 뭐 따라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후세인이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대박인 건 이러고 이제 퇴장을 당하니까 네. 본인이 이런 거를 진짜 찍고 까불고 다 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퇴장 때문에 뒤집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추가 시간에 골이 계속 그쵸. 터졌으니까요. 몰리다가 결국 당한 거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퇴장을 당해도 본인이 있었으면 괜찮았어. 이번 대회에서 골을 얼마나 잘 넣고 있는 선수입니까, 이 선수가. 매 경기 골을 넣고 네. 지금 6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롱볼 받거나 포스트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엄청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와, 얘 대박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퇴장을 당해도 얘가 아니라 딴 애가 퇴장당했으면 네. 요르단 우리도 경기를 했지만 후반 가서 막 지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게 있기 그쵸. 때문에 이라크 같은 스타일에서는 골을 넣었을 거예요 아마 후세인이 뭐 한두 번 정도 더 근데 본인이 퇴장당하니까 골 넣을 선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막판에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진짜 이게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왼손으로 막는 게 이 비하의 표현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르단도 이걸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르단 쪽에서도 왼손이 있는 거 보면 네. 이걸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은 사실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시간을 끄는 것부터 아주 저는 이런 세리머니는 진짜 가장 이 참신한 세리머니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 이게 가지 의미로. 세레모니가 3단이었어요. 예. 첫 번째 골 넣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세레모니 맞아요.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 관중들이랑 이거 먹는 세레모니 예. 했었죠. 세 번째 앉아서 잔디 먹방을 했어요. 네. 무슨 3절까지 있는 세레모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제한 행위로 봐야죠. 맞아요. 봐야죠. 그것 때문에 그게 그 룰북에 시간 제한 행위는 경고를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냥 사실 그 트랙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왔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냥 경고 안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굳이 거기서 한 번 또 하니 싶으니까 무슨 이거 미친놈이네. 일단 느낌이 90초 했어. 그쵸. 근데 이날 주심이었던 그 파가니 주심, 네. 그 이제 뭐 사커웨이나 이런 주심들 그간의 성향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좀 깐깐한 편이에요. 카드 많이 주고 반칙 많이 불고 이런 근데 스타일인데 생긴 게 딱 그렇게 생겼어. 엄격해 보이죠. 생긴 게 진짜 그렇게 생겼어. 깐깐하게? 네, 그 느낌이. 사람 눈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엄격한 주심에게 무려 3절까지 가는 세레모니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90초? 그래. 그 가량의 시간 동안 했다. 1분 반을 한 거 아니야? 그거는 깐깐한 주심이면 이거는 카드를 줄 만한 근거가 명확해요. 주심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깐깐한 주심들 이제 항의에도 이렇게 경고 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것도 규정이 분명히 시간 지연 행동에 그쵸. 대해서는 그럼요. 경고를 주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장면 같아요, 사실. 결국에는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르단 선수들도 더 많이 모여가지고 네. 같이 이제 잔디를 먹었는데 일단 요르단은 우리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경기를 했잖아요. 네. 뭐 무승부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때 요르단 경기 우리랑 했을 때 보면서 우리가 못하는 거랑 별개로 전반 요르단은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잘했죠. 그러니까 얘네가 꽤 잘한다는 생각은 확실해요. 일단 경기 전략 자체를 이 대회에 임했을 때 경기 전략 자체를 상당히 좀 잘 네. 플랜을 잘 짜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다 통하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알 라이마트가
골도 골이지만 도움도 굉장히 잘해주면서 측면 다운들의 속도를 높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도 사실 추가 시간에 골이 막 터지면서 결국 역전승 성공하는 모습인데 그때 파상 공세 펼치는 거 보니까 아, 이 팀은 몰아붙이는 힘도 굉장히 그치.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전반 강하게 압박할 때만 보더라도 네. 팀적인 움직임 같은 게 되게 좋았잖아요. 조직력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 팀은 저는 추후에도 일단 이번 대회 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고 운영을 너무 잘해. 워낙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뭐 김진규 쌤 얘기로는 중동 팀들 중에서 그래도 요르단이 체격 조건이 되게 큰 네. 편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이게 딱 봐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 느낌이 괜찮아요, 들어서 요르단. 예,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요르단이라는 팀을 제외하고 이라크를 봤을 때 이 후세인 96년생 네. 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완전 전성기 나이거든요. 키도 190에 육박하는 네. 키 큰 키에다가 뚝배기 좋고 슈팅 괜찮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퍼포먼스 좀 있고 네. 지금 모로코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뛰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라크래요. 만약에 이 선수가 예를 들어 K리그에 왔다. 아 대박이죠. 이거 K리그 저는 최상위 공격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박일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진짜 대박일 190, 것 같아요. 190에 이제 이 거의 직각 어깨잖아요. 네. 네. 유럽으로 갈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타레미 하는 거 보면 또 중동 지역 선수들 뭐 공격수들이 또 유럽에서 안 통하는 건 아니니까 영정 유럽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는 좀 그런가요? 네. 좀 그래요. 예, 형이 반응이 없길래 한번 콕 찔러봤습니다. 아니 일단은 중동 내에서 돈이 많이 돌고 있는 리그로 가겠죠. 예, 네, 먼저 카타르나 뭐 사우디나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의 경우 K리그 1으로 온다면 이런 선수야말로 뭐 전북 최전방인가 이런 곳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북은 특히 원래 최전방이 아쉬웠으니까. 최고 대우 해줘야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이 정도 네. 스타일은 최고 대우 해줘야 돼. 리그 내 최고 연봉 그럼 20억 약간 안 될 텐데 이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면 20억 정도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 선수가 좋다. 오면 일주일에 이틀은 만사프라는 양고기 음식 대접. 거기서 먹다가 퇴장당했으니까 여기서 네.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리그를 규정을 잘 설득해서 후세인 골넣을 시 세레머니 시간 2분 주요. 수요. 네. 그런 것들. 뭐 사실 중동 지역의 선수가 이쪽으로 와서 뛰는 거는 뭐 종교적인 문제나 식문화로 봤을 때나 쉽진 쉬운 않죠. 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워낙에 임팩트가 좀 세서 네. 뭐 마지막에 하는 여러 가지 그 기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스타스러운 면모가 좀 있지 않나. 네. 아니면 서울로 이적해가지고 네. 저기 이태원에 네. 이슬람 사원 가서 있어요. 종교 있죠, 문제는 있죠. 그렇게 해결을 있어요. 하고. 아니 그리고 요즘에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할랄 푸드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많죠. 워낙에 많아져서 많고 이제 양고기 많이 대접하고 그쵸. 소고기 많이 대접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수의 입맛에 맞춰서 고기류는 우리가 양껏 제공하겠다.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이게 또 결국엔 우리 대표팀 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뭐 언제나 약간 아시안컵에 대해서 이번엔 대표팀 그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아시안컵이 대회의 중량감 대비 관심을 못 받는 대회입니다. 근데 여기 저는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 네. 준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어떤 동아시아 국가들만이 아니더라도 네. 정확히 한국, 일본만이 아니더라도 네. 정말 이제 중동 쪽 팀들에서도 개성 있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요르단처럼 조직력이 풍부한 팀들 뭐 그리고 역시 추가 시간까지 집념을 좀 보이는 팀들까지 그리고 알타마리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국가의 선수들도 유럽 무대의 경험을 이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치. 사실 이번 조별리그 보면서 느낀 거는 이번 대회 최고의 강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죠. 그 외에 이 중동 쪽에 있는 팀들 뭐 기존의 강호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이라크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요르단도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이런 가운데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네. 결국 16강에서 호주에게 대패를 당했지만 어제 올라갔고 네,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큰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팀들이 사실은 이제 본선에 올라오기 좀 힘든 나라들이었었는데 24개국으로 확대하니까 왔고 그쵸. 왔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잘해. 인도네시아 어쨌든 그렇고 태국도 16강 그쵸. 갔었고 베트남도 일본한테 경기 말레이시아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경기 펼쳤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일본 사실 선전했죠. 선전했고 사실 이번 이런 게 큰 거예요. 아시안컵 맞아요. 한국 대표팀이 잘하고 있잖아요. 엄청 재미난 대회였을 거예요, 우리한테. 장난 아니었죠. 왜냐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상곤 감독. 야, 씨, 우리하고 무승부 뭐 이것도 뭐 좋은 그거고 또 뭐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너무 좋아. 그리고 베트남이 못하니까 그것 봐 박항서 감독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재미난 대회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힘드니. 봐봐, 우리가 되게 잘했어 봐. 그러면 중국 못해. 우리 좋아하잖아. 논리 조화로. 일본 우리 좋아하잖아. 논리 조화로. 우리 국적의 감독들 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다 뭐 이런 거 형 얘기한 것처럼 잘했지. 인도네시아, 중국 막 베트남 잔디 먹어.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사실 경기 시간대도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저녁 네. 경기가 무조건 하나씩 잡혀 8시 있어가지고 반 보기도 좋아. 네,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아니, 11시 치킨이 였잖아요. 엄청 팔린대잖아. 엄청. 그 여기서였던 것 같은데 채팅창에 이번 경기에 치킨 100마리 팔았는데 한일전이 16강에서 펼쳐지면 그러면은 200마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날 팔리는 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한일전이 아니라 사우디하고 경기고 시간대도 새벽으로 한시로 갔잖아요. 이제 넘어왔죠. 우리 그때 중국 그 경기 중계할 때 입중계할 때 채팅창에 어느 분이 치킨 하시는데 그렇게 예상하신다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8시 반에서 1시로 넘어간 거는 그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냥 절반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왜냐면 1시에는 많은 분들이 뭐 야식 드실 수도 있지만 내일 부담되니까 맞아. 먹지는 말자. 아니, 이런 경우 많아. 오늘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목요일 정도만 돼도 그래 금요일 날 어차피 출근해도 다음 날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또 쉬니까 그래 뒤에가. 한번 해보자 한번 먹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수새벽이면 또 사실상 화요일이잖아. 화요일이라서 힘들어. 쉽지 제가 않죠. 예. 오늘 새벽 1시 30분에 치킨이 급땡겨서 새벽 치킨을 배달을 시켰어요. 네. 하나는 취소가 됐고, 아이고. 하나는 이제 매장 문 닫는 시간이니까 예. 취소가 됐고,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잡았는데 어느 브랜드였죠? BHC. 그런데 제가 어제 1시 반에 주문을 했는데 네. 2시 40분쯤에 왔어요. 너무 오래 걸렸다. 1시간이 넘게 새벽 걸렸네. 시간인데 너무한다. 그게 봤더니만 배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시간대. 라이더가 그거 안 있어. 잡혔구나. 라이더가 안 잡히니까. 조리는 다 됐는데. 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오더라고요. 2시 40분에 드셨나요? 그렇죠. 바삭했나요? 네? 바삭했나요? 좀 식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냥 먹었습니다. 예. 소주랑?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거의 밤마다 술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그게 계속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딱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는 2024년 됐으니 아니 뭐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의 마지막. 뭐의 마지막? 아니, 집에서 혼술하는 거, 와이프 몰래 아니 먹는 새벽에 거. 먹으면 오늘이 시작이잖아, 그 사실. 그러니까 와이프 몰래 먹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딱 그래가지고 딱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운동하리라 이렇게 지금 근 한 15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리고 3, 4일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걸렸을 때는 갑자기 또영규 TV 먹방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술 한잔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후세인 후세인. 스타였고요. 네. 영주형은 어제 치킨을 드셨습니다. 네. 한 시간 엄밀히 따지면 오늘이죠. 네. 아직 5조각 정도 남았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네. 다 안 들어가서. 예. 그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우디전 때. 거기에 또 소주를. 네. 근데 나 내일 오전부터 스케줄인데 여하튼 그거 없어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 없어요. 그건 하나 구매하실 법한데. 근데 와이프가 그거 뭐 별로 안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에어프라이어의 단점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체중이 무조건 늘어난다. 그렇죠. 튀기니까 다 튀기니까. 그게 먹을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침에 국을 주는데 네. 국물이 없고 건더기만 주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랬더니만 국물이 살이 찐다고. 그럼 그냥 국을 하지 말지.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약간 조림이네요. 네, 이거 그냥 반찬이잖아. 내가 그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국물 드시고 싶으면 와서 저희 국물 시켜드릴게요. 제가 여기 설렁탕 같은 거. 제가 이 사무실에 와서 예. 설렁탕이라든가 순대국밥인가 이거를 한 2번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컨텐츠로도 찍었고. 네, 그 컨텐츠란 얘기 없이 네. 밥을 사주겠다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같이 먹지 않고 나만 사주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먹는데 계속해서 물어봐 막. 뭐 축구 물어보죠. 축구 물어보고, 네, 이거죠. 결혼 생활이 어떠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쯤에 내가 영상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렇게 아쉽게 떠먹는 모습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준다고 할 때 좀 경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명섭이가 형 식사하실래요 해서 부르면은 보통 그거 이제 컨텐츠입니다. 네.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차우 형도 그렇게 몇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찍었잖아요. 같이 맞아요. 나왔어요, 같이. 네네네. 그때 아마 수화동이었나 설렁탕이었나. 수화동이었어요. 수화동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시안컵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우디전을 뭐든 간에 잡으면 네. 이러면 사람들은 또 다시 주목을 하면서 그래 일단 올라가라. 아, 그래. 끝내고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가라 쪽으로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사우디전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 이거 모르겠는데? 그치? 저 하면서 기대하죠. 기대감이 더 올라가죠. 네. 아 근데 그러면 또 걱정이 저는 호주야말로 늪축구란 말이에요. 개빡세요, 호주 스타일 이게 약간 이상해. 늪축구는 호주 진짜 개빡세요. 와. 거기 풀백트 대인수비 좋아서 아, 우리 개인 너무 어려울 기술로 것 같아, 힘들어. 진짜.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편에서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16강 사우디, 8강 호주, 4강은 요르단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 쉬운 경기는 없어요.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 경기력이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딴 데 어디 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든 랭킹을 보죠. 우리가 아까 그 썸네일에 있었는데 네. 역대 최고와 최악의 세리머니를 더 밀어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보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세리머니 각자 형철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숙연해지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조금 더 나이 어린 쪽으로 가면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아, 많이 해요. 나는 그 권은비 형이 이거 하는 거 예, 예. 왜 저런 이상한 걸 가르쳐줬지? 약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어서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저기 뭐야 행사를 보니까 맞아. 행사 가서 행사할 때. 행사에 그 남자 팬들이. 팬들이 시우 이거 하라고 아, 그래서 좋은 거라고 권은비 양이 물어봤어. 왜 이렇게 야유를 보내시냐고. 야유가 아니다. 어. 그리고 그 어느 학교 남학교인 것 같은데 남학교인지 아닌지 네. 바깥에서 누가 밤에 야자하는데 하면 애들 다 따라오고 그러더라고. 아, 우리 그때 CU 챌린지 때도 그래, 그거 거기 있었어요. 있었잖아. 그 영상에 있었어. 이게 인터넷 밈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맞아 그거 있었다. 영국 저 그때 수빈이 형이랑 EA 덕분에 영국 런던 갔을 때 제가 런던 그때 일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막 그 나단이랑 갔을 때. 예, 예. 어. 런던을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딱 하나 본 게 그 타워. 어. 그 타워 브릿지인가를 봤는데 예. 타워 브릿지 보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수빈이 형이 뒤에서 찍어준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어떤 외국인 두 명이 막 이렇게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순간 나 혼자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세 명이 오니까 무섭잖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얘가 이게 근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쪽이니까 이거 난 이거 분명히 이거 당한다. 아, 네가 여기서 끝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딱 다가오더니 몸을 돌리면서 쓱 하면서 세 명이서 너 앞에서? 그래서 저도 그냥 타이밍 맞게 딱 그 몸 돌릴 때 알았어요. 아, 이거 얘네 실다 해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쓱 하면서 같이 그래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갔죠. 일단 그 세 명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네 얼굴 확인하지 않고 뛰어오다가 얼굴 확인하고 무서워서 그때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야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할 수도 있지. 아 이게 역시 축신주다. 네. 네. 영상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형철이는 그거야. 네. 영주형은요? 저는 기억에 남는 골 세레머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94 미국 월드컵 때 베베토랑 아, 베베토. 아 이게 어. 이거 되게 인상. 호마리우. 지금도 많이 하는. 그런데 이 세레머니를 다른 경기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브라질 선수들 크게 그 행복한 표정과 거기서 이제 아기 얼레르기 세레머니가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키코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키코. 네, 키코 스트라이커 이게 그 있거든요. 모라타랑 이런 선수들이 다 이거 따라하는 거야. 토레스도 그렇고 토레스도 이거 키코를 있잖아요.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지. 네. 멋있었어요. 네. 그 포그바의 이건 안 멋있나요? 뎁. 그거랑 그건 느낌이 달라. 찬우 형은? 저는 요즘에는 이거죠 이거. 라우타로. 라우타로. 토로. X 딱 그리는. 저는 보고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건 항상 시어러였어요. 이거잖아 이거. 네, 이거 선거철 세레머니잖아요. 약간 근데 이렇게 이게 해요 좀 느낌이. 손에 이걸 또 위대한 약간- 선수가 하니까 손 멋있어.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저기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거 나치되거든요. 나치식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조심해야 이거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항상 골르면 손을 이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 또 골을 네. 진짜 시원시원하게 넣잖아. 그래서 시어러 골 넣고 빡 하러 가면 약간 그 쾌감 팍
하고 오니까 그리고 에릭 칸토나나 앙리나 그거 있잖아요. 골 넣고 나서 밑에 쓰러져 있는 수비수들 딱 내려보는 보는 거. 거. 칸토나의 그 세리머니 이렇게 골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거. 네. 근데 그거를 그 조노셔가 아스날한테 칩샷 먹이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모니터도 뭐 던졌었거든요. 칸토나한테 당했으면 그래. 칸토나니까. 근데 칸토나니까. 조노셔가 진짜 좀 그렇지만 어서 뭐 같은 새끼가 라이벌 팀 팬이 선수니까. 예, 네. 뭐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세리머니 하면 저는 라우드럽. 쭉 미끄러지는 거. 그냥 이렇게 딱. 예, 네. 그거 생각나고. 그게 아마 나이지리아전이었나? 네, 그럴 거예요 아마. 프랑스 월드컵 때.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질라르디노. 아, 이게 바이올린 세레. 이거, 예. 진짜 이거 봤을 때 멋있어. 와 멋있다. 저거는 혁신적이다 진짜. 야 저런 걸 하다니. 아 발로텔리 이거도 있죠. 그 그치. 꼬마돌 세레머니. 그 저기 독일이랑 경기할 때 이제 딱 골 넣고 난 다음에 그쵸. 벗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쵸. 딱 이렇게 하고. 요걸 올스타전에서 윤스가 따라했죠. 나는 기억나요, 맞아. 그 9329 월드컵 때 스웨덴 삼총사가 있었어요. 어. 그 중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안데르센이겠죠 뭐. 근데 쌍권총 세레모니가 있어요. 근데 키 큰 애가 골 넣고 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쟤는 좀 멋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느낌이 심신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딱딱 골 넣고 딱 이거 두 가지예요. 쌍권총 보면서 좀 준비를 더 하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안 나오고 있는데 세리머니계 전설. 그 다음에 한 커뮤니티에 유명한 유저도 있었죠. 조봉래. 그래서 셰프께 쿠키. 네, 셰프께 쿠키도 빼는 그냥 여기로 가슴으로 들이받거든. 들이받아버리잖아요. 네. 그냥 이대로 떠가지고 사진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거 공중부양하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로빈킹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기관총.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관총. 다다 쏘는 거. 네. 그거였죠. 저는 예전에 난이도 멋있었어요. 난이 안 해요. 이렇게 막 무슨 이상한 제비 같은 거 추면서 막 덤블링 같은 거 하고. 네. 그 따라할 수 없는 동작. 그게 실제로 그거를 당하면 진짜 개빡치네. 난이가 상대 좀 빡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뽑은 거는 1위가 호날두예요. 아, 네. 그럴만하다고 네. 봅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반응이 다 뭐 저딴 걸 만들었냐. 저게 뭐냐. 뭐냐 쟤 아니, 왜 저딴 걸 왜 만들었어? 호날두면 더 멋있는 거 해야지. 아니 거기다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때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든가 포르투갈 팬들은 모르겠지만 상대하는 팀들의 팬들이 봤을 때는 뭐 저딴 네, 세레머니를 약간 야구르잖아, 뭐가. 네. 근데 이게 완전 밈이 돼서 그렇죠. 지금 완전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터 크라우치, 이거 로봇 댄스. 로봇 댄스. 이거 독일 월드컵 때 나왔던. 혁신적이었죠 이것도 네, 진짜. 그리고 크라우치가 잘 쳐요. 네. 이거 저희 또 있게 잘 쳐요 진짜. 근데 나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잉글랜드, 바디가 골 넣고 멈추는 거 있었잖아. 근데 그거의 최고는 월콧입니다. 월콧이 연기 뒤에서. 진짜 잘하잖아요. 그것도 좀 멋있어. 네. 그거 다잘 짜맞췄죠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시. 아, 인정이죠. 근데 요거는 이게 보면 카톨릭 신자들이 옛날에 카카도 많이 해요. 골 넣고 요거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많이 해요. 다 많이 하는 네. 거라. 사실 이거는 약간 반지 세레머니와 비슷해요. 뭐 반지도 다 너무 하잖아요. 많이 하니까. 남미 선수들이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지. 남미가 아무래도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이 예. 많다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브라질 선수들도 많이 하고. 메시는 그 카메라 보고 있던 세레머니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예, 그 유니폼 들고 있던 것도 그렇고 카메라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제스처 취했던 게 있어요. 손 동작 취했던 거.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뭐 호날두나 메시처럼 골 많이 넣으면 그냥 세레모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할 것 같아. 되게 많이 넣으면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가?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약간 생각이 그런 있나? 느낌? 옛날에 나카타이데 토시는 세레머니가 없었죠. 없는 게 걔의 시그니처였죠. 골 넣고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돌아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게 시그니처였어요, 걔는. 네. 그 다음에 칸토나 있고요. 앙리. 쭉 슬라이딩 하는 거. 아, 그것도 멋있죠. 네, 멋있죠, 안니가 이게 진짜 멋있어요. 되게 찰지게 이걸 해. 이게 이게. 하는 게. 이 자체로 동상이 됐잖아. 드롭바도 맛있게 하는데 드롭바는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해가지고 약간 좀 그 없어 보이는 이렇게 무릎으로 쫙 미끄러지는 세레모니가 무릎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는 세레모니. 네.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칸토나 세레모니를 앙리가 따라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근데 나는 칸토나의 이 원조보다 앙리가 한 게 더 멋있었어. 그러니까 쫙 그 수비수들이 미끄러지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해결한 다음에 쭉. 슬퍼
훑어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그 앙리 예전 생각해 보면 지금 영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시크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세리머니가 좀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근데 아마 제가 좋아하는 팀에 앙리가 있어서 그렇지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그쵸. 앙리 약간 얄미운 스타일이에요. 칸토나라는 캐릭터가 그치. 있고 이 당시에 맨유가 칸토나 중심으로 확 살아나던 그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칸토나의 이 거만한 세레머니 게 요 칸토나 세레머니면 그 이후에 생각나는 게 요런 느낌을 저는 이브라 이브라도 그렇고 딱 그치. 거만하게 네. 세레머니 가끔 하거든요. 어울리죠? 네. 근데 그 세 선수 다 그 분야의 탑급의 네, 선수들이니까 링가드한테 당해보세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이거 다 문제야. 이거도 문제.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맞고 이거도 문제고. 예. 그때 근데 웨스트햄 가가지고 골 넣으니까 피리 불고 뒤에서 드럼 쳐주고 그건 좀 보기 아주 좋았어요. 예. 분위기가 좀 좋아 보였어. 라이스랑 같이. 그 다음이 지금 루니의 복싱 세리머니가 여기 순위 안에 있는데 저는 복싱 세리머니는 팀 K힐. 맞아. 팀 K힐. 멋있어. K힐이 딱이죠. 코너 플레이가 참 멋있었지. 아, 그 일본전에 골 넣고서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 아파트 단지들이 다 난리 들썩였어요. 났었어요 네. 진짜. 시청률이 네. 엄청났죠. 90%가 나왔다고. 그냥 호주가 아니라 그냥 한국이야. 한국이야. 네. 그런 거 기억나고. 은바페도 요거는 시그니처죠. 네, 이거 시그니처고. 그 다음에 가봉맨이랑 루이스가 이거 쓴 적이 있었고. 네, 도르트문트에서. 도르트문트 있었을 때. 배트맨과 로빈. 맞아요. 멋있어. 그 다음에 발로텔리는 와이얼웨이즘이 한번 맨체스터 더비 때. 네. 있었고. 그 다음 이 정도가 이제 막 시그니처한 세리머니였던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카바니. 카바니. 요거. 아, 활 쏘는 거. 아, 이거 좀 멋있어요. 맞아. 이거 말고 또 좀 아쉬운 거 있나? 스터리지. 아, 이거 이게 좀 짧았어. 짧아요. 좀 짧았어. 스터리지가 좀 더 부상이 덜했다네. 그치. 아 디발라가 있네. 아, 디발라. 디발라 마스크 세레머니. 그리즈만도 디발라 있지. 그리즈만도 있고 사실. 어. 예. 그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소니. 그쵸. 있을 법하고. 나는 그리지만 이것도 이거. 이거 칼라이블링. 네, 이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지만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네. 네. 이거랑 그 다음에 저기 그 게임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많이 포트나이트. 했고. 포트나이트. 네, 어. 포트나이트 네. 게임 많이 하고. 아, 그 다음에 지금 아데바요로 역주행도 그 세리머니 하나만큼은 빡셌죠. 슬라이딩 좀. 네. 아, 그냥 바페팀비 고미스. 그러네. 이거 언금. 짐승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박지성 산책은 상황이 너무 임팩트가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네. 끄덕찬. 끄덕찬. 은근 멋있어. 멋있죠, 이거. 엠넷 한 다음에 딱 하는 거 괜찮아요. 어. 워낙 엠넷찬도 미남이라.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상징적으로 남아있죠 엠네자는. 네. 자, 이게 좋은 세리머니였다면 최악의 세리머니도 있는데 외질, 엄지 빠는 거. 이거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걸 엄지가 왜 너무 많이 이게 왜 하는데. 최악이야? 네, 은근 많이 굳이 하는데. 이거를 뭐 어디 보건소에서 한 거 그렇게까지. 아닌가요? 위생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뭐 케빈 놀란. 네. 이거 있어요. 이거 좀 희샬리성이 좀 하잖아. 네. 네. 그리고 케빈 놀라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요. 맞아. 그 무슨 그때 그 보이튼이나 이런 데서 뛸 때 세트피스에서 골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세리머니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있고 루니의 복싱 세리머니는 뭐 최고 최악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어로도 다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축구 선수들은 그래요. 워낙에 네. 잘하는데 타팀이 보기에는 얄미운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최악으로 가는 거죠. 약간 미러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뽑지 않았나. 그렇죠.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건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이러면서 한 번씩 이런 세레머니가 있었지 하고 기억을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세레모니 중에서 그 최용수 세레모니 있잖아요. 네. 광고판이. 광고판 전광판 위에 막 올라가는 거. 그렇다고 그게 넘어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다 부상 많이 입었고. 맞아.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어. 그때 큰 이승우 부상당해 잘못하면. 그때 이승우 선수 일본전 때 할 때도 최용수 해설이 그때 안 되는데 조심해야 돼.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이 얘기 많이 드렸지만 원래 최용수 감독이 공격수였을 때 그 전까지는 되게 기술적인 선수였어요. 그 이후에 약간 추악하게 변했다고. 네. 최용수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맞아. 네. 직접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일본에서 뛸 때 정말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일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투박한데 골을 본능적으로 잘 넣는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은 정말 볼을 잡는 순간 골문만 바라보는 그런 유행이었어요. 빵빵 때리면서 골을 많이 넣었죠. 근데 아시아 레벨에서 최용수는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기막힌 공격수죠. 네, 압도적이죠. 엄청난 공격수. 네. 오죽하면 일본에서 일본 선수 세차를 시키겠어요. 아, 그래. 근데 얘기했었죠. 네. 세차 네. 셔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미러 세리머니 요거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돈 보축입니다. 지난 시즌
22-23 시즌 기준 가장 돈을 많이 번 구단 탑 20입니다. 네. 일단 수익 탑 20개 구단은 총 수익이 아마 이거 매출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매출이겠죠. 네. 105억 유로. 105억 유로라고 하고 전년도 비해서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매치데이 수익이 늘었는데 코로나 그쵸. 때 네, 네, 매치데이가 네. 없었다가 네, 훅 올라온 네.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해요. 탑 20 클럽의 수익은 저는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축구 클럽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여기서 옮겨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후자라면 상위 클럽들이 매출을 독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그 판은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갈 네. 가능성이 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 당장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2022-23 그쵸. 시즌의 결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건 맞고 이제 이 추세가 계속 되느냐 마느냐 네. 맞고 또 그 다음에 분석을 해봐야죠. 맞아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판매 수익이 42%고 중개권 수익이 40%고 매치데이 수익이 18%. 요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축구 팬들 보면 관련된 굿즈를 사는 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굿즈는 사실 뭐 K리그를 최근에 봤을 때 여성 팬분들이 좀 늘면서 굿즈 판매량도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맞아. 경기장에 가더라도 이런 착용하는 머리띠나 네. 어떤 안경들 이런 다양한 장식들이 다 그 여성 팬분들 구매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이게 그것도 겨냥해서 굿즈가 저는 이제 나오니까. 전체적인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NS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코어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굿즈도 덩달아서 계속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굿즈를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치. 네. K리그 클럽들 보면서 생각하는 게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소수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소수죠. 이게 뭐 우리나라 인구에서 뭐 무슨 히트하는 그런 상품들처럼 그렇게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쵸. 좀 더 오히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콜라보 같은 걸 맞아. 많이 해서 많이 콜라보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량인데 소규모 한정판. 다종 다종인데 한정판. 그러니까 소량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여러 찍을 수 가지 있게. 종류를 콜라보로 계속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리미티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K리그1 울산 유니폼 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네. 사고 싶다. 그런데 다들 얘기하더라고. 그거 지금 다 팔려서 못 구한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철이 더 울산 갖고 굿즈를 많이 갖고 싶더라고요. 있잖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유니폼은 진짜 어렵게 미개봉품으로 다른 분한테 샀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지난 시즌 거, 올 시즌 건 이미 프리오더 했고 네. 그래서 지난 시즌 거는 그만큼 수량 자체가 너무 적었었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콜라보 네. 지드래곤 씨가 그 HD현대 무슨 행사를 가셔가지고 그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HD현대 그 축구팀이 이제 울산현대잖아요. 울산 HD. 울산 HD. 그래서 저도 HD현대 팀도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지드래곤 씨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울산 팬분들 사이에서 야 이거 울산이랑 지드래곤이랑 콜라보하는 거 아니냐. 야, 그럼 난리 대박이지. 나겠다. 그럼 이제 대박이죠. 울산 유니폼에 이제 피스 마이너스 원 이제 박혀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높죠. 엘링 홀란이 갖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겠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리셀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한정으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면. 네, 근데 대박이에요, 진짜. 어쨌든 우리도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사실 여러분들 다 지금 불화달린 친구들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까 한 10,000명, 지금 한 8,000명 계신데 네. 이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구매력이 약해요. 맞아요. 형 주로 이제 소비 생활을 형수님이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형은 했다가 이제 크게 혼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축구 관련해서는 1년에는 유니폼 하나씩은 사니까. 그 정도. 그 정도 있고, 솔직히 취미 생활이 캠핑이다 보니까 캠핑용품을 많이 샀죠. 네네네네. 거기다 돈을 좀 많이 투자하긴 했는데, 일단, 남자의 옷이 네. 그냥, 정말로 나는 이 메이커 이 옷이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옷의 가격과 그 여성분이 사는 옷의 가격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찬우 형처럼 패션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체 수를 보면 아무래도 구매력은 항상 여성 파워가 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보면서 아주 소수긴 한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번에 아시안컵 때 유독 우리나라 경기에 한국 여성 관중을 많이 잡아요. 왜 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말해서 좀 경기 보기에 방해된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잡아요. 근데 아니. 진짜 귀신같이 딱딱
공 돌아가잖아. 그럼 귀신같이 그 전에 딱 돌아. 진짜 다행인 건 인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아. 그건 맞아요. 아 근데 끊기면 무조건이야 진짜. 미친. 아 내가 짜증났던 건 아니 경기장에서 여성 비춰주는 거 너무 그게 좋죠. 나쁘지 않죠. 예. 네, 나쁘지 않죠.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봤던 여성분이 한 10분, 20분 있다 또 화면에 잡혀. 또 화면에 잡혀.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좀 이제 카메라를 여러 군데로 잡으면서 여성분을 비춰주는 거와 지금처럼 계속 똑같은 여성분을 비춰주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대해서 많은 여자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너무 좀 그럴 거면 비치지 마라. 아하. 너무 누군가에게만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보다는 좀 다수의 관중을 그러니까 다수의 관중을 비춰주는 게 맞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여자를 계속 비춰주려고 하지 마라. 예. 경기장을 비춰달라. 나는 우리 선수가 보고 싶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왜 그랬냐면 네. 다른 게 아니라 소수예요. 소수인데 우리나라 경기가 예를 들어 1대1로 우리가 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응원도 응원인데 여행차 갔다가 재밌게 경기를 보러 가신 분들은 전광판에 본인이 나왔을 때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거 지금 상황도 모르고 저 지고 있는데 웃고 있네. 네, 이런 게 저는 축구를 되게 배타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신규 팬 유입을 다 막는 그냥 거죠. 일단 들어와서 파이가 커져야 뭐가 더 생겨. 맞아요. 그냥 들어와야 돼. 아니 그거 보는 사람들도 돈 주고 가서 본 사람인데. 그럼요. 내가 돈 주고 들어간 데서 웃거나 울거나 그건 본인 마음이지. 축구가 승부패가 전부가 아니죠. 아니 전광판에 자기 나오는데 그러면 찌푸리고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똑같아. 외국인들도 지고 있으면 심각한 표정 막 짓고 있다가 잡아주면 보더니 이거 하면 네, 그냥 네. 인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사람한테. 갑자기 예를 들어 딱 카메라를 잡았어. 영종이 예를 들어 여자야. 딱 여자인데 딱 이렇게 하고 근데 카메라 딱 잡혔는데 축구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카메라를 딱 보자마자 클린스만 똑바로 해. 이럴 수도 없잖아. 그리고 카메라 잡혔을 때 오해할 수도 없잖아요. 뽀행할 수 없잖아. 크리스만이 웃는데 뭘? 그래. 그렇네요. 크리스만이 웃는데 뭐 관중 그 웃는 거 갖고 뭐라고 할 수 그래서 없지. 되게 소수긴 합니다만 그런 팬들 하나하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또 축구판이 커지니까 좋고 그쵸. 그렇게 되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늘어나고 구단이 돈을 많이 벌고 이래야 또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저는 라이트하고 여성 유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 앞집 아저씨가 네. 돈을 굉장히 잘 번다고 그랬잖아요. 차 여러 번 바꾸시는 분. 근데 그 아저씨가 붉은 악마예요. 그래서 대표팀 경기는 월드컵은 다 따라가고, 네 현장에서 바로 그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런 깃발 식으로. 무대, 예. 근데 이번에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셨냐고 하니까 크리스만 감독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셨는데. 축구 잘하시는 분이죠. 축구, 그러네. 네. 그런데 축자라요. 사실 그렇게 현장까지 따라가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또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그럼요. 분이니까. 뭐든 간에 관중이 더 들어오고 안 보던 사람들이 유입되는 건 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단 수익 이야기 언제야? 이거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탑 20 구단 수익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단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구단이랑 그 구단의 메인 그 브랜드 스폰서십을 네네네. 엮어서 얘기할 건데 나이키가 8개예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5개, 푸마가 4개, 엄브로가 하나, 뭐 요 정도라고 메인 이렇게 네, 보시면 될 네, 것 네. 같습니다. 1위, 20위부터 가고 20위가 마르세유. 그게 다 공개됐군요. 네. 자, 그냥 이겁니다. 예. 좀 쪼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 공개됐는지 모르겠네요. PD 센스 떨어졌어. 예. 나는 20위부터 1위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만 전체가 바로 나왔네. 네. 네. 1위가 레알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1위로 네. 올라왔고 다시 1위가 됐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만이 네. 미국 내수 스포츠와 견줄 만한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레알은 불변이야, 불변. 네. 그러니까 물론 진짜.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려서 레알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월드와이드한 어떤 임팩트를 주는 거로 생각하면 저는 축구계의 한 클럽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가. 근데 네. 이 딜로이트에서 이거 거의 매년 발표하는데 머니풋볼 제 이렇게 기억에 하잖아요. 맞다면 20년 전에도 레알은 맨유랑 1위 그래. 다퉜고 맞아. 지금도 1, 2위를 다투고 있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진짜.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와 견줄 만한 팀이 저는 맨유라고 보는데 맨유가 요즘 성적이 근데 솔직히 부진한 거 대비 개 많이 팔리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럼요. 바르셀로나 봐요. 이 형 맨날 우는 그래. 소리 하잖아. 돈 잘 벌어 여기. 근데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공사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완공이 되면 아마 수익은 더욱더 더 늘어나죠.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을 그런 가능성 하고요. 있죠. 그 주드 벨링엄이 티켓 파워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다음 여름에 분명히 빅네임 공격수를 영입할 거란 말이죠. 음바페? 그게 음바페가 됐든 누가 됐든. 네네. 그러면은 마케팅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또 빡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다음에는 엄청 떨어질 거예요. 차비가 나갔으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엄청 떨어질 거예요. 이거 왜냐면 깜누 공사 중이라서. 아. 네, 왜냐면 일단 몬주익하고 그렇지. 깜누하고 수익이 수용 인원 나잖아. 차이가 너무 나고. 그치.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네. 홈팀에 그러니까 홈 경기 치를 때 관중수가 조금씩 느는 그런 거였는데 올 시즌은 관중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관중 수익 매치데이. 매치데이 수익은 사실 이 매출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8% 정도니까 물론 뭐 큰 매출 구조 중에 하나긴 하지만 다른 중개권 수익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비교적 비중이 적다. 대부분은 중개권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 다른 이제 판매, 머천다이즈 그다음 스폰서십 이거로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근데 레알하고 바르셀로나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클럽들이에요. 그쵸. 네. 얼마 차이도 안 굿즈 나요, 같은 거 실제로 봐도 이 경기장 가서 경기장 앞에 있는 이 매점이라고 하면 그렇고 뭐죠? 매점에 하시죠. 네. 샵. 샵. 네, 샵에 매점, 가면 네. 매점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형이 혼자 약간 부끄러운 거야. 그 경기장 앞에 있는 레알 매점 마드리드 매점. 매점에 가서 레알 매점이랑 바르셀로나 매점. 굿즈들 라면 보면 파나요? 네, 너무 다양하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1위긴 한데 맨시티도 엄청나게 수익을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대 가장 큰 수익 다만 순위는 레알이 무려 1,700억 정도를 더 벌면서 순위는 2위를 밀렸고 파리가 3위 와. 사상 최초입니다. 탑3 네. 안에 들어간 네. 거.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7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맨유. 맨유는 진짜 이성적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도 떨어져도 마르지 이 않는 정도. 셈이야. 떨어져도 이 마르지 않는 정도. 셈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언이고 리버풀이 좀 떨어졌습니다. 3위에서 7위가 됐다. 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와 토트넘이 빡치고 올라왔습니다. 토트넘 많이 성장했어. 엄청 진짜, 성장했어요. 이게 이미 저는 축구 구단들이 기업화됐기 때문에 네. 물론 프로스포츠 구단이라 성적이 뒷받침돼야 이 매출이 잘 유지되는 건 사실이나 전 약간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됐다고 시작하거든. 시작했잖아. 이러면 한 탑 10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조금의 순위 네, 변동이 네. 있어서 그렇지 아마 크게 몰락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 말이 맞는 게 네. 딱 10위와 11위와 차이가 확 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는 1억 유로가 네. 뚝 차이가 나요. 금액 자체가. 물론 10위와 1위랑도 차이가 많이 많이 나요. 근데 어. 이게 뭔가 딱 선을 가르는 느낌이 10위랑 그 아래와 1억 유로 딱 차이가 나버리니까 위에 팀들은 또 1, 2, 3, 4위는 또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치. 또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진짜 10위권 팀들은 제가 볼 땐 불변. 당분간은 여기서는 뭐 바뀔 일이 거의 없다고 유 안에서 예, 약간- 그냥 뭐 순위만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약간 이게 1부, 2부 가르듯이. 이 안에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축구 클럽의 역사가 100년이 넘잖아요. 이들의 흥망성쇠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팀들도 몇십 년 전에는 강등도 당해봤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 팀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엄청난 승부조작 아니면 엄청나게 문제적인 이 금전적인 문제로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게 아니면 이들의 공고한 구조가 이제 안 깨질 그럴 가능성이 거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 시장 개척 자체가 네.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유통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 클럽들에게는 나름대로 구축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치. 프리시즌마다 결국은 아시아 투어 시장이라든가 가고. 또는 아프리카 막 넬슨 만델라 기념 경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래도 대륙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아직 미개척된 데는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메리카까지 포함. 네. 요즘에 또 북미 대륙 많이 그러니까 가니까. 프리시즌에 북미에서 경기 많이 많이 하죠. 하잖아요. 엄청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프리시즌 경기들을 다 치르고 있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 이 팀들이 부익부 빈익빈 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는 이 공관 위치에 있는 팀들이 더 수익을 앞으로 더 벌 거라고 생각해요. 돈에서 돈 먹기이기 때문에. 더 무조건. 네, 그래서 무조건 더 벌어요. 제가 아까 초입에 얘기했던 게 전체 축구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출이 상위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게 아마 원래 이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지출이 네. 되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축구 전체 파이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 내부 우리는 그 자료를 지금 열람하지 못했으니까. 예.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 윗팀들은 우리가 버는 돈이 사실상 축구의 전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위 팀들끼리의 슈퍼리그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같이 번지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해서 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인구수가 주는데 뭐 네. 그거 생각하면 파이는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한국만 인구수가 주는 건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주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큰 개체수로 네. 보면 인도, 중국을 제외하면 앞으로는 약간 그냥 우하양 쪽이 아닐까. 그냥 예, 유지나 네. 그 두 나라가 워낙 커가지고 조금 느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시장은 커지기는 어렵고 어떻게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계속 끌고 가느냐 상위권 클럽들은 그러지 않나. 그 누군가 얘기했었던 거.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대요. 네. 네네네네. 이건 근데 인도, 중국이 커요. 이제 저는 많은 나라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축구의 라이벌이 OTT나 e스포츠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장차 더 뭐 그럴 맞아요. 수 있죠.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터테인먼트랑 경쟁을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예. 큰 틀에서는 그렇지.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리딩 클럽들은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뭐 게임이라든가 뭔가를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또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인기로 봤을 때는 이들이 가장 인기 많은 구단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거죠. 무방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렇죠. 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팀들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팀들은 뭐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위에 있는 팀들은 거의 들어봤을걸요? 그치. 최상위권 팀들은 레알 마드리드, 뭐 맨시티는 또 요즘에 또 막 올라오고 처음에 있죠. 투입을 했고 어.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때문에 다 아마 알고. 더 알 거고 바르셀로나, 맨유. 마찬가지. 맨유 다 알 거고 네. 바이언 알 수밖에 없는 팀들이에요 전부 다.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하는 클럽은 프랑크푸르트가 돈을 이렇게 많이 네. 벌어요. 프랑크푸르트. 이건 조금 의외긴 한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요때가 그때 아니에요? 그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막 아, 그런 네, 수익이 맞아. 많이 좀 네, 들어와서. 그다음에 막 이렇게 반영됐을 수 있다. 네,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하고 바르셀로나의 격차가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세리아의 리딩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개 클럽이 수익이 이거보다는 좀 늘어나야 된다. 이거보다 늘어나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유벤투스의 경우는 어쨌건 지금 기존의 이제 이사진들이 다 교체가 되는 그쵸, 그런 그쵸. 상황에서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거 이상으로 늘어나려면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목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스널 정도로 이제 좀 커지는 게 아마 목표일 텐데 이게 근데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테르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유벤투스랑 비등비등 하면서 똑같이 4억유 정도 뭐 이렇게 가다가 회사 모기업 아, 네. 순위 어려워지면서 이제 중국적 스폰서 다 빠졌거든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 결과로 한 5천만 유로 정도가 빠진 빠지고. 거니까 그 중국적 스폰서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스폰서를 뭐 데려온다고 해봐야 그만큼을 못 끌어오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더 글로벌화 돼야 돼요. 위에 있는 클럽들의 특징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팀들,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다 글로벌화 됐습니다. 거의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다. 팀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그치. 공고하게 있는 그런 클럽들이고 네. 이탈리아 클럽들은 거기에서 사실은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히든풋볼을 마무리하고요. 아무래도
사우디전은 잘해야죠. 아, 그럼요. 예. 몇 시간 남았어요? 저희 이게 아마 7시간? 네. 유튜브에 올라갈 시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을걸요? 그쵸, 그쵸, 예. 그쵸. 이거를 저희가 그 경기가 있는 날, 아시안컵 있는 날은 최대한 업로드를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10시 반 정도에서 올라간다 치면 이제 경기 한 뭐 네. 두세 시간 그쵸. 맞아요. 그렇게 네. 남았을 때입니다. 네. 결과 좋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좋아야 돼요. 그럼요. 제발 내일 8강에 예. 대한 밝은 얘기 할 수 있게.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좀 이따가 라이브 가겠습니다. 그 사우디는 저희가 토너먼트부터는 입중계 때는 게스트 없이 갑니다. 더 경기에 본격적으로. 그냥 네. 아예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 진규 쌤은 계속 오고요.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